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제목은 자율신경 경영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경영학을 강의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뇌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게,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뇌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하는 식물인간, 또 이 이마의 전두엽의 세포 수축으로 인해서 또는 측두의 세포 수축으로 인해서 오는 뇌졸중, 중풍, 또는 후두의 뇌경색으로 인해서 오는 파킨슨병, 전두엽에서 오는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나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은 이름만 뇌졸중이니 파킨슨이 언어장애니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근본 원인은 뇌경색이 어느 일부분에 왔을 때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 원인이 혈액이 부족하고 혈액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혈액만 잘 보내면 전부 다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병원에서 안 되는 이 몇 가지 질병을 나는 고쳤습니다. 수술 후 4개월 된 것도 그날 하루 저녁 24시간 안에 깨어났고, 파킨슨 전두엽에 의해서 요두증, 무슨 손의 수전증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전부 30년이 된 분을 3년 만에 98%가 낫습니다. 본인 입으로 98%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 절대로 지장이 없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을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풍, 소위 뇌졸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서 또는 6개월이면 완치가 됩니다. 7년 된 사람이 팔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손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병원을 다니면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6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1년이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혈류 조절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곧 자율신경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자율신경은 조절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의사들, 전 세계 의사들을 한테 물어보시면 전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절 대상이 아니다. 조절될 수 없다. 왜? 현재 병원에서는, 학교에서 안 된다고 가르치고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기초생리학을 의사가 하는 직업은 약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초생리학을 오여서 그걸 응용해서 병을 고치는 게 그 사람들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리학에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해부생리학에 없으면은 그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이 무슨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기초의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돼서 그걸 고쳐낼 수 있었느냐? 나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혈류 조절을 했기 때문에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치유가 되는 근본이 혈류 조절학
그리고 신경 경영학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상부상조가 돼야 인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경영학이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또 이 인체 안에 이 자율신경 조절학은 있어도 자율신경 운용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있는데 이 단어가 없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 유도해서 운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방법 지시를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것을 또 각 대학원에서 강의하던 것을 종합해서 처음으로 이제 밝히는 것인데 자율신경은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신경 경영학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신경이 어떻게 돼서 경영할 수 있느냐? 자율신경은 내장에서 자율신경 중추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략에. 그러나 그것이 중간에 중개하는 게 혈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라도 혈관이 자율신경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우리 운용하는 법칙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경영하려면 내장에서는 못합니다. 이것은 손가락의 혈관을 통해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증을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준을 받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내장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느냐? 우선 내장에서 혈류가 운동할 수 하는데 혈류가 흐르는데 자율신경에서 흐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심장의 박동은 자동적으로 자가 운동을 합니다. 자기가 발전하는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신축을 하면서 압력을 통해서 보내면은 혈관은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요. 그 뒤에 마지막 모세 혈관들이 혈류를 각 세포 조직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각 세포가 자동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포 호흡, 즉 혈액을 먹고 안 먹을 때 입을 열고 하는 것, 즉 전자막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하는 걸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혈류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강에서 물이 흐를 때 댐에 문을 막으면 위에 고이고 밑이 흐르지 않죠. 댐에 그 문을 열어야 혈액이 가면은 위에 물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것 같이 인체 혈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먹지 않으면은 모세 혈관은 수축이 되고 또 동맥은 이완이 됩니다. 거기에 혈액이 모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문을 열면은 물이 흐르듯이 각 세포 조직이 혈액을 소모하게 되면은 입을 벌리고 먹게 되면은 바로 혈류가 생겨서 우에 동맥이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는데 이 독립적으로 신축을 하는 세포가 신축을 하는데 왜 자율신경이 필요하냐? 그 자율신경
이 세포는 한 번 수축을 자극에 한 번 수축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계속 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율신경의 말초에서 콜린성 호르몬 또는 아드레날린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서는 수축을 유지해준다든지 또는 이완, 확장을 유지해준다든지 해야만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은 내장의 세포들이 지시를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서는 바로 말초로 신호를 보내서 코르티솔 호르몬 또는 아드레날린성 호르몬을 보내서 유지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중추라는 혈관에 예속된, 내장에 예속된 것, 즉 혈관에 예속된 보조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용하는 그 법칙을 본다면은 자율신경 운영하는 법칙은 내장에서 뇌중추는 이 역할은 수동적입니다. 내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반사정추일 뿐이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중추 신호 유발이 된 내장 혈관은 자율신경을 시동 걸어주는 중추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자율신경 중추 신호의 재발신을 하는 역할, 신호 유지 중추이다. 요것이 운영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 수로가, 운용한다는 수로가 생리학에는 없습니다. 왜? 요 내장 부분에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전체를 종합했을 때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따로따로 다 얘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생리학의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리학은 그대로 나열해서 현상 그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거는 지금과 같이 총체적으로 부분과 전체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학문이라야만이 이게 가능한데, 현재 인체가 부분과 전체가 합성돼서 움직이는데 이 부분과 기관까지는 기록이 잘 돼 있는데 그 기관과 기관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생략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운영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관이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내장 혈관끼리 움직이는 형태, 통합 형태가 있고, 그것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반사하기 때문에, 체부로 반사하기 때문에 체부로 반사되는 혈관이 또 법칙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혈관이 움직이는 법칙이라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내장과 내장에서 혈관이 움직이는 법칙을 동양에서는 음양오행 법칙이라고 하지요. 또 내장에서 체부로 반사돼 가지고 체부 혈관이 운동하는 것을 경맥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그런데 그 경맥 반사되는 기관이, 반사하는 건 기관이 무엇이고
경맥이라는 기관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가 없는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자율신경 중추가 혈관 체부로 반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양의학의 경맥과 결부시키면 아주 이상적인 학문이 탄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작동하는 그 의미, 내용을 알아야 그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혈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맥파라고 하는 것이 내장과 체부 전신의 혈관을 상태를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해야 하듯이 맥판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내장의 혈관이 구석구석에 혈관들이 신축한 것을 알게 될 수가 있고, 그걸 알므로써 우리가 중추신경을 경영할 수가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것이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한다든 개인이 하든 의사가 하든 간에 할 때에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자체를 필요한 대로 선택적으로다가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의학에 왜 약을 씁니까? 몸 안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효소 호르몬을 마음대로 나오게 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 병이 생기는 걸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호르몬을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할 때, 분비를 조절한다고 할 때 자연 치유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이 병이 자연히 낫게 되고 약을 안 먹어도 낫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병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현재 세계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파킨슨병이라든지 식물인간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한국에서 세계가 못하는 걸 한다고 할 땐 세계에서 환자들이 모여들 것이고, 의사들은 전천 의사가 돼서 명의가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이 배워서 자기 자신의 병을 자기가 고치고 자기 몸을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불과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이런 세계의 흐름이 생깁니다. 의사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결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계에서 외국에서는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왜? 우리 한국 사람이 했으니까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젊은 의사들한테는 있습니다. 나이 먹은 의사들은 대환영이고, 그분들한테서 인준을 받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이걸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 강의를 듣고 이걸 도입해서 이걸 쓰게 되면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다 명의가 됩니다. 특히 동양의학의 한의사는 만병을 다 주무르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과가 있는 게 아니라 만병을 다 혼자 주무르는 이러한 의술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약에만 멈춰 있습니다. 그건 한의사의 한약사지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한의의 원리에 딱 맞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천후 의사가 됩니다. 만병통치 의사가 됩니다. 만병통치가 어디 있어? 하지만 만인통치는 안 돼도 만병통치는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류의 염원입니다. 만병통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갖고 구체적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모두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